바이린 미넨이 정말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대기록이냐? 특히나 김민재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록인데요.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경기도 사실은 최근에 바이린 미넨의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득점 기회는 많았고 오늘 경기를 좀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했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득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혹여나 아우크스부르크 역습에 한번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역시나 클린시트, 완벽한 이제 수비를 보여주면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의 센터백 라인이 정말 견고합니다. 단 한 번도 상대팀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의 기록을 보면 아우그스부르크가 슈팅이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의 슈팅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슈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나 찬스 메이킹 자체를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뭐 스탯만 봐도 오늘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에만 볼 경합 상황에서 5번을 승리했거든요. 그게 전반전에서 가장 많았던 이제 횟수인데 그만큼 김민재가 앞쪽에서 끊어주기도 하고요. 뒤쪽에서 끊어주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역습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경기는 특히나 수비 라인 앞에 팔리냐가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팔리냐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한 달짜리 부상을 끊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파블로비치가 나오지 못하면서 고레츠카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레츠카는 아무래도 파블로비치나 팔리냐에 비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오늘 상대가 라인을 많이 내렸어요. 좀 많이 내려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엄청 올라왔는데 이 5-3-2 전형이었거든요. 이 5-3-2 전형에서 고레츠카다 무시알라가 약간 왼쪽으로 빠질 때 본인이 약간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미가 있고요. 게헤이루, 알폰소도 약간 올라가고 그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정말 뒤에서 약간 이제 키미가 수비라인 앞에 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키미가 아무래도 수비라인 앞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여나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중간에서 볼을 받아서 역습으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이 선수들의 강점, 공격적인 수비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튀어나오면서 계속 볼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아예 상대가 공격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오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이 조합은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수비 라인을 형성했어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미 이 두 선수가 하프라인을 한참 넘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기록으로만 봐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활동 반경을 보면 하프라인을 아득히 넘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평균적인 위치를 보면 오늘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2번과 3번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선수가 하프라인 근처에 가까이 붙어있죠. 반면에 아우그스부르크는 본인들의 진영에 하프라인 밑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뒷공간을 크게 뒤에 두면서 올라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고레츠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상대가 공격으로 나갈 때 아무래도 이제 아우그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낮다 보니까 공격수의 위치도 좀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이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달려듭니다. 공격수가 볼을 잡고 끌고 올라오기 직전에 이미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우그스부르크가 공격으로 나오다가 공격수가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여기서 끊었어요. 아우그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공격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랑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래서 달려들면서 여기서도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바로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우그스부르크가 전반적으로 슈팅을 2개밖에 못했다는 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아우그스부르크가 공격수가 볼을 치고 달릴 때 갑자기 안 보이다가
김민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김민재가 여기서도 쭉 튀어나오면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김민재뿐만 아니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공격적인 수비가 완전히 아우구스부르크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다. 그냥 뭐 아예 하프라인도 못 넘어왔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라인이 올라오니까 뒷공간을 또 커버하는 장면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뭐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선수들이 단 한 번도 이런 경합 상황에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부터 보면 여기서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래도 아우구스부르크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한 번 풀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의 뒤로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달려들면서 이 경합에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우파메카노가 올라와서 끊으려고 하는데 상대 공격수가 머리로 볼을 떨어뜨렸거든요. 뒷공간으로. 근데 여기서는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의 뒤로 들어가 주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도 상대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경합 상황에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이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는 8번 중에 5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는 공중볼은 5번 중에 2번이었는데 지상볼 경합은 1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이겼거든요. 10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경합 상황,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을 때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수의 볼을 빼앗아내는 이 플레이가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사실 그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 약간은 조금 지쳐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수비적인 스킬에 있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실 좀 놀라운 장면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늘 알던 장면이긴 한데 이런 장면이죠. 패스가 들어갈 때 공격수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아우구스부르크가 몇 번 안 되는 공격 장면이었어요. 근데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이것을 예측하고 뒤로 뛰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끊습니다. 이게 김민재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패스가 들어갈 때 이미 김민재가 뒤로 뛰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끊어버리는 장면.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달려 나오다가 발을 쭉 뻗으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상대 공격수가 등을 지고 볼을 받을 때 뒤쪽에 있다가 발을 뻗으면서 상대의 볼 컨트롤을 방해해요. 근데 여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상대 공격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가까이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등을 지고 돌아설 때 버티고 서 있다가 오른발을 쭉 뻗어서 이 볼을 건드립니다. 오른발을 뻗어서 그 다음에 이 볼을 건드리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오른발로 컨트롤을 해놓고 바로 본인이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요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상대가 이제 등을 쥐고 있는데 발을 뻗어서 컨트롤을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쳐놓고 달려가서 패스를 주는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스킬이 좋은 선수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고, 이런 이제 심리 싸움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장면도 아우구스부르크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김민재가 라인을 만들고 있다가 패스가 넘어오는 순간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린 상태고요. 그리고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달려나갔다가 다시금 뛰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뒤로 흐르는 볼을 김민재가 먼저 달려가서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인 스킬 면에서도 최고의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평점을 아주 좋게 받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의 오늘 공격적인 기여도도 괜찮았어요. 오늘 바이린 미넨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2명의 선수가 중요했는데 오른쪽에서는 게헤이루가 있었고요. 왼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2명의 이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줬거든요. 근데 특히나 요 왼쪽 공간, 김민재가 있는 공간에서 김민재가 살짝 움직여줘요. 왼쪽으로. 그럼 우파메카노가 가운데가 되고 키미가 오른쪽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시알라,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보다 왼쪽 라인의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민재 쪽으로 먼저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왼쪽 라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받아서 적절하게 일단 패스를 공급해주기도 하고요. 상대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김민재가 직접 볼을 끌고 와요. 과감하게. 그러면 이때 수비수들이 김민재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해주는 이런 공격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도 빌드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왼쪽 라인으로 쭉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히 이렇게 3명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장면도 보면 오늘 김민재 선수가 계속 본인에게 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재에게 이 장면도 빨리 패스를 넘겨주고요.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 장면도 코망이라던가 알폰스 데이비스, 무시알라 셋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무시알라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김민재를 견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민재가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 김민재가 요 장면이 이제 또 인상적이었죠. 이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잡았는데 다른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상대 수비가 앞으로 쏠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코망은 뒷공간으로 뛰어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코망에게 김민재가 한 번에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요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민재의 패스 한 번에 코망이 뒷공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고요.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오늘 김민재가 이렇게 약간 라인을 올라와서 패스도 많이 주다 보니까 키패스도 2개나 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가 키패스를 2개를 기록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롱패스도 5개 중에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롱패스 같은 경우는 김민재가 단순히 방향 전환하는 롱패스도 있었지만 이렇게 코망처럼 앞으로 찔러주는 롱패스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은. 근데 그 패스들도 거의 성공률이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김민재의 그런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약간 수치를 보면 이미 득점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XG 값이 3.77이에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의 PK 2개 63분 그리고 93분 요 2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득점을 많이 못했어요. 공격이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요 첫 번째 PK가 나올 때 요즘에 콤파니 감독이 세트피스에서 김민재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로 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오늘 만들어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직접적인 득점을 만들진 않았지만 김민재를 활용해서 콤파니 감독이 세트피스도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인데 이게 코너킥 장면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요즘에는 상대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골키퍼를 방해한다는 뜻은 코너킥을 올릴 때 특히나 좀 유행하는 패턴이죠.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를 한 명 둬서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골키퍼가 못 나오게끔 만들면 이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볼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가 있거든요. 근데 못 나오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민재가 계속 방해를 해주는 건데 오늘 득점 나올 때 보시면요. 김민재가 골키퍼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왔는데 해리 케인 쪽으로 요 공간으로 이제 코너킥이 떨어졌어요. 높은 곡선을 그리면서. 그런데 김민재에게 가로막혀서 골키퍼가 달려나와서 쳐내는 것을 못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 모습을 보면 가로막고 있죠. 아예 골키퍼가 이 뒷공간으로 못 가게. 그래서 골키퍼가 못 움직일 때 볼이 뒤로 떨어졌고 이때 해리 케인 쪽으로 볼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수비수가 팔을 뻗으면서 여기서 핸드볼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 확실히 나오죠? 골키퍼가 가로막혀 있는 거. 이런 장면을 오늘 김민재 선수를 활용해서 콤파니 감독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김민재의 피지컬
경합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정말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가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기였다. 공수양면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빌트지뿐만 아니라 키커지 뭐 여러 독일 매체들이 당연히 시즌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나 우파메카노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불안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점점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게 참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중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좀 우려가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팀에서 하는 김민재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하는 김민재가 안정감도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결국엔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 자체가 워낙에 잘 짜여 있고, 김민재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우파메카노, 뒷공간을 김민재도 편안하게 커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김민재의 플레이를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니까 김민재가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에서 훨씬 더 돋보이는, 당연히 뭐 분데스리가가 우리 아시아 예선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김민재를 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6경기 클린시트고요. 김민재가 나왔을 때 우리 대표팀은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먹혔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의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요 골이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죠.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완성할 때 요 득점, 뛰어 들어가는 해리 케인 패스, 이것까지도 좋은데 패스가 약간 길었어요. 근데 패스가 길다 보니까 골키퍼가 이 볼이 흐르는 줄 알고 다이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 케인이 발을 쭉 뻗으면서 이 볼을 살려내요. 이거 베르캄프 터치죠? 베르캄프가 보여줬었던 베르캄프 동상이 딱 이런 그 이미지거든요. 요겁니다. 뒤로 넘어가는데 골키퍼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고 다이빙을 하는데 측면으로 해리 케인이 발을 뻗어서 볼을 살려내요. 살려내니까 골키퍼는 이미 넘어져 있고 해리 케인은 이 볼을 컨트롤해서 머리로 밀어넣는, 정말 이 예술적인 득점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도 오늘 페널티킥 2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이 득점, 해리 케인의 오늘 놀라운 그런 득점까지 나왔던 경기였고요.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아쉬웠던 건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주전 선수들을 더 많이 쉬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부터, 사실은 이번 주말 라운드부터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주말에 도르트문트 리그 경기, 그리고 또 주중에 레버쿠젠을 만납니다. 3일마다 파리,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을 연속으로 만나는 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일단은 폼이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연전도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또 클린시트를 또 기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단단한 수비를 만들어낸다면 사실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김민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도, 최근에 우파메카노가 심지어 재계약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파메카노가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셋 중에 우파메카노가 떠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선수인데 너무 이제 잘해주니까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이제는 재계약 제안을 받을 예정인 선수로 또 바뀌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콤파니 감독이 지난 시즌 투엘 감독보다는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김민재 선수의 평가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날 때 또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궁금해지는 경기이기도 했고요.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는 완벽한 수비 그리고 뭐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줬다.